155페이지 할 자리죠. 셋째 유지석기 구할 자리 아닙니까? 아, 예. 거기 할 자리. 오늘 저기 그 종자의 세 가지 이제 종자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종자를 습기라 그러는데요. 이제 명언습기, 아집습기, 유지습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죠. 자, 거기에 그런데 하나 더 봅시다. 그런데 모든 습기에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습기하는 거는 익힐 습자, 기운 기자죠. 잘 알다시피 이걸 이제 종자라고 하는데 요즘 말은 정보예요. 그래서 그 아리아식에 저장된 정보를 얘기하는데 컴퓨터로 치면은 뭐 어릴 때부터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모든 정보를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아리아식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컴퓨터에도 우리 모든 정보를 다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저장을 하는데 그 저장된 정보를 세 부류로 이제 나눠서 설명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 명언습기, 아집습기, 유지습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자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즉 첫째는 식이 가지는 종자이니 그것을 종자식이라 하고, 둘째 능이 가지는 종식이니 그것을 종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바로 능이 가지는 종식이니 몸이 태어날 때에 의지하는 바와 종자를 집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소지의 종자는 즉 세 가지 습기를 분별한 것이다. 여기에 이제 그 종식이라 하는 말은 심을 종자입니다. 얘기하자면 심을 종자고 또 종자 종자죠. 그래서 여기 이제 능이 가지는 종식이라고 하는 것은 종자가 이게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를 여기에 이제 시 가지는 종자라 하는 걸 종자식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식이 가지고 있는 종자고 있고 능이 가지는 그 종자의 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아식이 능동 쪽으로 종자를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가지고 있는 종자니까 저장되어 있는 걸 얘기한다면은 두 번째는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능이 가지는 이제 그 종자 시계에 그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거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해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습기를 간단히 네 가지 문으로 분별하면, 첫째 문은 명자를 해석한 것이요. 두 번째 문은 그 세 가지 습기 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세 번째 문은 세 가지 습기 결과의 차별을 나타내는 것이요. 넷째는 이 네 가지 연, 세 가지 습기의 네 가지 연의 분별이다. 이거는 첫 번째에 대한 이제 공부입니다. 첫째 문이 명자의 해석에 통별이 있다. 통은 이제 총체적인 걸 얘기하자면은 별은 개별적인 거예요. 세 가지 습기란 곧 통칭되는 명칭이니, 이 통칭은 다 세 가지 다 그냥 습기라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습기하는 요 말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겠죠. 습기인데 익힐 습 기운 기자예요. 기운은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 움직이는데 일정하게 자기가 익힌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익히는 대로. 그게 습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담배 피우는 것이 바로 습기입니다. 습관이에요. 담배 피우는 게 습관이에요. 술 마시는 것도 습관입니다. 근데 마시기는 마시는데 반복적으로 저 마시고 반복적으로 피우고 그러는 거죠. 이걸 습이라고 그래요. 수행하는 것도 보면은 그 시간에 딱 앉아서 명상하는 것도 습이에요. 근데 이 습기 하면 기운을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자. 기운을 얘기하는데 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정보락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게 그 세포 속에 DNA에 있는 그 정보는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뭐 이렇게 칼로 째서 이렇게 혈명을 듣다 보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거예요. 정보가. 마찬가지로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이 정보도 움직이는 겁니다. 기운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일정하게 자기가 그 습관에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거죠. 뭐 원자 수준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죠. 원자의 세계는 좀 움직이니까. 그런 습기라는 이제 말을 쓰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종자란 말을 쓰죠. 이걸 종자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씨앗입니다. 씨앗. 씨앗이기 때문에 씨앗은 항상 삭을 틔울 수 있죠. 뿌리가 돼가지고. 그 요즘 말로 하면 이거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죠. 그래서 이게 씨앗이라 하는 것은 씨앗 안에 정보가 있습니다. 그 씨앗 어떤 씨앗이 있냐? 콩이라면은 콩의 정보를 갖고 있죠. 얘기하자면. 그것이 살구라면 살구 씨 안에는 살구에 관계되는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고 듣고 했을 때 마음에 저장됩니다. 저장되면은 그 내용이 있는 거죠. 네, 하여튼 자 봅시다. 세 가지는 그 수를 나타낸 것이요. 세 가지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수를 나타낸 것이고 습기란 명언 등을 그러니까 명언 그리고 이제 그 아집, 유지 뭐 이렇게 쓰죠. 이런 습기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이 습기란 명언 등을 습이라고 하는데 제8식의 습의 기분을 신기의 습기라고 하나니 제8아리아식에 이게 습의 기분으로 싹 심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즉 6가지 해석 가운데에 대수석이다. 이거는 뭐 대수석이 이런 거는 이제 번역하는 데서는 용어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명이란 개별적인 이름이란 저 성유식론에서 모든 습기에 모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명언 습기이니 이른바 유의법이 각기 다른 신생 종자이다 라고 한 것 같다. 이제 이 명언 종자, 그 명언 습기, 아집 습기, 유지 습기 이런 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내용이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유의법의 각기 다른 신생 종자라 그래요. 친히 생기하는 종자.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유의법이라 하는 건 함이 있는 현상을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얘기를 들었다. A라 하는 사람 얘기를 들었으면은 바로 A에 관계되는 그 종자가 심어지고 B라 하는 얘기 들었으면 그 이야기가 B라 하는 종자가 마음에 저장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법이라 하는 게 각기 자에게 맞는 그 종자를 심는 거예요. 명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즉 첫째는 표의 명언이니 음성의 차별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명언 하는 건 이런 명자에 그렇죠. 말씀 은자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명언 종자, 명언 습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언어가 종자가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얘기하자면요. 이런 것이죠. 실제적으로 자기가 체험하지 않는 것들, 체험은 내가 전혀 안 했는데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초등학교부터 이제 학교 쭉 배우는데 자기 전혀 체험해보지 않는 지식 같은 거, 이 지식은 습득이 되는 거죠. 이건 명언종자입니다. 지식이. 대표적인 걸 얘기하죠. 내가 뭐 직접 체험을 안 했지만은 말만 들어도 그걸 알 수 있죠. 근데 그걸 언제 쓰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역사 공부를 한다.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했을 때 시험 칠 때 역사 공부했던 지식이 시험지 답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년 전, 200년 전 역사에 대해 자기가 체험한 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체험한 적이 없지만은 그것이 지식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럼 그 지식이 뭔가 하면은 명언종자, 명언습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해가지고 많은 지식을 습득을 했으면은 그 지식이 다시 종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걸 또 창출해내기도 하죠. 얘기하자면. 그것도 전부 다 명언종자에 속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첫째는 표의 명언이니 음성이 차별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표이라고 하는 건 뜻을 나타내는 이름과 말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음성이 차별의 뜻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 음성의 차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 어른이 우는 소리 각각 다르죠. 얘기하자면 이거는 표의 명언입니다. 이거는. 그래 우리 구분을 하잖아요. 아이 울음소리와 어른 울음소리, 아이가 웃는 소리와 어른이 웃는 것. 그러면 아이가 울 때는 젖달라 한다든지 어른이 울 때는 뭐가 또 이유가 있겠죠.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명언종자가 생기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그 소리가 내 마음에 저장되는 겁니다. 물론 그 뜻을 가지고 있죠. 그게 명언종자예요. 둘째는 현경명언이니 경계에 대한 희망심소법을 잘 아는 것이다. 그 차례와 구역에는 은설의 이름을 사유의 이름이라 하였다. 이랬는데 현경명언이라 하는 것은 물론 나타날 현자 경계경자죠. 얘기하자면은 이거는 그 경계를 나타낸다. 이 현자는요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 현자를 씁니다. 이렇게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그냥 현재할 때 현자 쓰고요. 현재할 때 현자 쓰는데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낼 때는 바로 이 현자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현경명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어떤 경계를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이래요. 그 드러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심소법이라고 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것을 잘 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경계에 대해서 그걸 잘 아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게 딱 숨겨져 있는 딱 드러내는데 마음을 그걸 딱 표차해서 아는 거죠. 그러면은 그 현경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종자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는 현경명언이라 했기 때문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가지고 거기에 의미부여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의미부여하게 되면은 그것이 종자가 돼가 마음에 심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별거 아닌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가 이제 그런 건데 특히 그 다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의미부여를 굉장히 많이 하죠. 경계를 일부러 드러내가지고 의미부여를 탁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소리를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죠. 예를 들어가 뭐 이렇게 차 수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접고 손동작 어떻게 하고 이러면서 찻잔을 잡을 때도 어떻게 잡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는 저게 음성이 없잖아요. 음성이 안 들어가지만 동작이지만은 그 경계를 드러내가지고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붙인단 말이죠. 얘기하죠. 그러면 그것이 마음이 딱 저장이 되는 겁니다. 말도 그렇죠. 그냥 툭 던진 말에 대해서 그 말 뜻을 갖다가 재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재해석을 해내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 습기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종자로 삼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싸움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바로 그 하나 문제를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싸움 양상이 달라지기도 하죠.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천안함 사건 같은 걸 이제 얘기를 할 때 그걸 해석하는 사람은 각각 다 달라요. 보는 시각이 각각 다른 거예요. 하나의 사건이 딱 생기는 데 있어. 그래 신문을 이제 보니까 그 설문조사를 하고 이런 거 보니까 그것도 있더구만. 오늘 지방선거에 대해서 천안함하고 연계시켜서 보는 시각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안함을 갖다가 이 북풍 저쪽하고 이렇게 연계시키는 게 있는데 또 한편은 이것을 또 선거에 또 연계를 또 시키는 거예요. 야, 이러면 뭐 별로 의미를 다 붙여가지고 다 이러면은 그것이 그 지식이 뭔가 하면은 현경명언이라는 게 할 수 있고 거기에 마음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자, 설명하기가 좀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제가 그 송강사 송강사 여름 학위 수련회가 있거든요. 대구에서 아이를 둘을 데리고 부부가 수련회에 참석을 했어요. 아는 사람이라서. 하나는 4학년이고 하나 6학년. 초등학생 둘을 나한테 맡겨놓고 부부가 수련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 난감한가, 이 둘 애를 데리고, 수련회 끝날 때까지 4박 5일 동안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남자아이고, 하나는 여자아이인데, 곤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사자로 있는데, 그 밑에 이제 흘러가는 그 물 있잖아요, 겨울에. 가가지고, 이제, 아이가 같이 노는데, 이 여자아이가, 이게 이제 재밌어요. 돌을 이제 주워 가져와가지고는,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마루 위에 이제 올려놔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코끼리, 요거는 사슴, 요거는 뭐짜고, 이름을 붙여서 다 이야기하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안 맞는데 애는 그렇게 딱 이름을 붙여서 하는 거예요. 여기 뭔가 하면은 현경명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코끼리냐? 이러니까, 선생님, 요거는 코 닮았고, 요거는 뭐 닮은,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애가 그렇게 놀아요. 그러니까 그 돌덩어리 아무것도 아닌 돌덩어리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거야. 이게. 그래 경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나타날 현자예요. 순교제인 걸 드러내는 걸 갖다 현경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희망심소법을 잘 안다 그랬죠. 경계에 대해서 이 마음을 작용한다는 거죠. 마음을 작용시켜가지고 종자가 마음에 저장된다. 심망 하는 거는 8개가 있어요. 심망에. 이건 뭐 그전에 얘기했습니까? 심망은 8개가 있다는 거는 시각부터 해가지고 촉각까지 5개. 그 다음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 이렇게 8개입니다. 8개고 심소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거는 심소유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소유법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에 소유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이 마음은 희망입니다. 희망에 소속되어서 나타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 요즘 말 하면은 이게 이제 심리를 얘기하죠. 더 정확하게 하면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의 작용을 심리를 합니다. 이때 마음은 희망입니다. 왕이라는 말은 주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시각에도
이 자가마치 34개의 심리가 달라붙어요. 의식에는 51개 심리가 부차적으로 일어나고, 말라식은 적어도 몇 개가 일어나면 18개가 일어나고, 아라식은 5개 심리가 일어나요. 그래, 이런 심리를 갖다가 심소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심한과 심소라 하는 이 두 가지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또 뭐 알아두면 도움이 되죠.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보는 거는 이거는 시망입니다. 시각이죠. 전체적으로 보면서. 근데 세세한 문이라든지 모양새 이런 걸 따지는 건 심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전체를 인식하는 건 시망이 하는데 부분 인식하는 거는 심소가 하는 겁니다. 심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망과 심소는 한 사물에 동시에 같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참 이런 공부는 맞죠? 참 어렵죠. 그래서 이게 애들 집에 걸레질을 하고 가란도부터 TV를 보는 수준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그런 수준에 벗어나야 돼요. 이 공부하는 거는 우리 마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알게 되면은 그 상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거울 비춰보듯이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엔 시망과 심소법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아집석기란 이른바 망하게 아와 아소에 집착하는 종자이다. 아는 자아를 얘기, 아소는 역시 자아에 소속된 것이죠. 내 것이란 뜻입니다. 내 것. 나와 내 것. 그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몸을 내라고 한다면은요, 몸을 내다 하면은 몸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내 것이 됩니다. 그럼 뭐 옷 같은 거, 음식 또는 이런 가지 도구 이런 거는 내 몸에 소속되어 있는 건 내 것이죠. 만약에 의식을 아라고 한다면은 몸은 아소가 됩니다. 의식에 소유된 것, 몸은 내 것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아가 있으면 자아가 소유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와 아소란 말을 같이 쓴 겁니다. 얘기하시면은. 그래서 이게 아집석기라 이러면 망하게 아와 아소에 집착하는 종자이다. 근데 종자는 종자인데 어떤 종자냐면은 내락하는 것, 내 것이라 하는 이런 생각들이 전부 다 종자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집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구생아집이니, 구생아집이라 하는 거는 이건 선천적인 겁니다. 선천적인 내락하는 고집이니 수도 위에서 끊어지는 아와 아소에 대한 집착이요. 둘째는 분별아집이니, 분별아집이는 의식상에서 일어나는 아집이에요. 의식에서 내락하고 고집하는 아집입니다. 이거는 견도 위에서 끊어지는 아와 아소에 대한 집착이다. 이 두 가지 아집을 따라 훈수하에 이루어지는 종자는 유형도를 하여금 자타를 차별하게 하는 것이다. 자타를 차별하는 겁니다. 자, 아이들 있잖아요. 애들 보면은, 애들 이 아집, 아소가 있어요. 아집이 있는데요. 한 3살, 4살쯤 되면은 자기 물건을 딱 잡았다 그러면 안 줍니다. 남은 물건이도 자기 손에 전화기 딱 들어오면 자기 것이라고 때를 쓰고 내놓지를 않습니다. 네. 한 살도 있습니까? 이야. 그걸 이제 구생아집이라 그래요. 태어남에서 가져온 거야. 근데 이 태어남에서 생긴 거는 고집 부리는 거는 이거는 견성을 하고 그러니까 초지 경기 가가지고 수도에 들어갈 때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게 있어요. 난 3살이랄 때 1살 때도 있구나. 놀라운 새로운 발견이야.
그래가지고 뭐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분별 아침이 의식에서 일어나는 건데, 보면은 서로 대화를, 회의를 하면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죠. 끝까지 그냥 이 분별 아집이라 의식상에서 일어나. 이게. 그러면 그런 아집을 부를 때 거기서 나는 정보, 그럼 그 종자죠. 거기서 이제 형성됩니다. 그럼 거기 마음이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근데 고집을 얘기하자면은 학자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학자들 고집 이런 말을 죽어도 이건 아니다. 막 이래가지고 싸우고. 근데 학자들이 대단합니다. 학자들. 그게 생명이거든요. 자기가 주장하는 학설이 생명이라면 끝까지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 뭐 꼬장꼬장한 선비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게 있는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유교 가정에 자란 아이들, 그래 성장한 어른들, 특히 남자들은 이 분별 아집이 아주 강해요. 얘기하자면은 그런 건 다 아시죠? 그 중에서 특히 경상도 사나이들 이거 말할 수 없어. 그게 전부 다 이 분별 아집이죠. 그런 게 훈성됐다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너나가 딱 가로고 아래 위로 딱 선을 그어서 봅니다. 요즘은 이 계급을 갖다가 이 가문이라든지 뭐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계급을 결정짓는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의 축적도를 따라서 계급을 논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살고 못 사니까. 그리고 이제 또 나이가 많고 적은 걸 따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학식 정도를 갖고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전부 다 분별 아집에 속합니다. 그리고 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개인의 아집이 아니고요. 이거는 단체의 아집, 집단 아집이래요. 집단 아집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삼성에 다닌다. 이런 거. 나는 어떤 학교에 나왔다. 이런 거. 뭐 대통령이 고려대에 나왔으니까 고려 출신들이 목에 힘주는 거. 이제 그런 거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건 집단 아집이라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분별 아집 속합니다. 의식상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아주 잘 이런 걸 얘기를 해놨네요. 아집 섞기는 그냥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 저기에서 공부할 때 한 거사님 찾아와가지고 불교에서 아무리 자아가 없다 하더라도 저는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사님이 한참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이제 대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분별 아집 속하죠. 타오남성 안경 아니고 자기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익힌 습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 셋째 봅시다. 유지석기란 이른바 상계의 이숙업을 부르는 종자로서 거기 두 가지가 있다. 자, 이숙업이라고 얘기하는 이숙 달리 익었다는 거죠. 욕계, 색계, 무색계의 달리 익는 업을 부르는 종자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달리 익으려면 어디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달리 익으려면. 제가 한번 옛날에 인디언 신화에 대한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죠. 이거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하시려면 이게 필요해요. 이 인디언 청년은 야생 염소를 전문으로 잡는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쁜 처녀를 만나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 이제 이쁜 부인이 이제 이끄는 대로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어떤 동굴로 가게 돼요. 동굴로 가게 돼가지고 이 동굴은 이 다른 사냥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동굴 속의 세계는 별천지 세계인 거라. 거기에는 사람이 야생염소고 야생염소고 사람이 구분이 없어요. 그래 하는 말이 여기는 야생염소가 사는 동굴인데 당신도 이제 여기 들어왔으니까 이 다른 야생염소와 경쟁을 해서 이기면은 이 동굴에 있는 야생염소, 암염소는 당신 부인을 다 삼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죽을 줘요. 그 가죽을 입으니까 아주 훌륭한 야생염소가 된 겁니다. 그래가 이 인디언 청년이 그 동굴 속에 있는 순염소들 다 이겨버립니다. 이고는 이제 전부 다 동굴 안에 있는 암염소가 다 교미를 하게 되죠. 그러고는 자기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당신 이제 세상에 나갈 때가 됐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앞으로 이제 사냥을 하더라도 암염소는 잡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당신 부인이니까 잡으면 안 됩니다. 둘째는 새끼는 잡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자식이니까. 그래서 순염소는 잡아도 된다. 잡지만은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염소 껍질만 뺏겨 놓고 그 영혼은 다시 이 동굴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으니까 순염소만은 잡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동굴 안하고 동굴 밖이 전혀 다릅니다. 얘기하자면. 요거 이제 중요해요. 동굴 밖은 잡고 잡아 먹히는 세상이에요. 그죠? 인간이 염소를 잡아 그런 세상이에요. 동굴 안은 뭔가 하면 염소와 사람이 동동한 겁니다. 대칭의 세계라고 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그 세계 예를 의자가 있으면 의자에 앉으면은 야생 염소가 앉는 게 바로 사람이 앉는 건 똑같아요. 근데 동굴 밖은 야생 염소가 앉으면 사람이 앉을 수 없고 사람이 앉으면 야생 염소가 앉을 수가 없습니다. 한 의자에 둘이 같이 앉을 수 없는 거예요. 이분화된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굴 안의 세계는 서로 일치하는 세계, 대칭의 세계, 진리 세계라면은 동굴 밖의 세계는 이분화되어 있는 세계다. 이거죠. 그걸 이제 속죄라고 그럽니다. 동굴 안의 세계 진죄라고 그러고.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굴 자체는 뭘까 하는 거예요. 동굴 자체는 뭘까? 이 잘 보십시오. 이 청년이 동굴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동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바뀌어버렸죠. 뭘로 바뀌는가 하면은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염소를 하기도 뭐하죠. 결정이 안 되는 거 딱 들어갔을 때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 동굴 밖으로 나오면은 사람은 사람이고 염소는 딱 구분이 되죠. 그렇죠? 이제 이걸 얘기를 하자면 우리 아리아락하는 마음, 이 무의식이 바로 그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고 독하면서 선의 그 씨앗도 심겨져 있고 악의 씨앗도 심겨지지만은 심겨지는 순간 그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예요. 그걸 달리 읽는다. 이숙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마치 청년이 동굴 속으로 싹 들어가면은 달리 익어버리듯이. 그렇지만 동굴 밖으로 탁 나오면은 그 청년은 또 사람으로 다.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악이라면은 악의 종자가 심어졌는데 딱 튀어나올 때는 악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냥 딱 숨겨져 있을 때는 악도 아니고 성도 아니에요. 무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뭔가 좀 이해가 되죠. 이숙이라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리아식을 이숙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숙업을 부르는 종자로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선업을 지었으면 선한 행위의 업이 마음이 저장돼요. 근데 그 선한 업이 저장되는데 그 종자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이숙으로서 업이에요. 이숙업이 되는 거죠. 거기 그래서 여기에
이수업을 부르는 종자로서 거기 두 가지가 있다. 즉 첫째는 유루의 선인이, 유루라 하는 건 대상을 인식해서 일어나는 착화입니다. 무르라 하는 대상 인식이 없는데 유루는 대상 인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는 것이 있다는 거. 눈구멍을 통해서 마음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죠. 유루입니다. 귓구멍을 통해서 소리를 분별하기 때문에 마음이 귀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간다 해서 새를 늦자서 새는 것이 있다. 그게 유루예요. 우리 선도 악도 좀 유루입니다. 그 유루의 선인이 즉 사랑할 만한 결과를 부르는 종자요. 둘째는 선하지 않는 불선인이 사랑할 수 없는 가부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선업을 지었으면 선은 종자가 딱 숨겨져 있는데 이거 다음에 뭔가 하면 선의 결과를 부르는 겁니다. 악의 종자가 심겨 있으면 악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심어져 있는 그 상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이수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년 전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놈이 그만 입맛 포켓하고 달아나 버렸어요. 그러고는 막 앙불락하면서 막 속이 연불이 나고 이러다가 그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거예요. 자, 10년이 지났는데 그때 10년 지난 그 기억이 마음이 저장돼 있지만은 전혀 작용을 안 합니다. 그죠? 그런데 10년 후에 길에서 그 사람을 탁 만났어. 벼락같이 뛰어가 맥살을 잡고 내 돈 내놔 하고 딱 붙들었을 때 그러면은 자 10년 동안 그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지 그것이 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요? 그럼 저장되어 있는 그 상태를 뭐라 이숙이라는 거예요. 그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예요. 그 상태. 그럼 우리 생활 가능한 거죠. 그럼 이해가 되죠? 그래서 돈비를 줬는데 잡아간 놈은 뭔가 하면은 천하의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다. 그럼 자기한테만 사기친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사기친 것이다 하면은 속이 불불 끓다가 10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다가 10년 후에 길거리에 막 탁 잡았다면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이라면 선한 일을 한 거죠. 선한 결과가 온 거예요. 자, 봅시다. 별로 어렵지도 않네, 그죠? 해석하면 세 가지 습기의 모양은 논에서 말한 것 같고, 세 가지 습기는 모두 의주석이니 이른바 명은 습기의 종자이기 때문이요. 내지 유지 습기의 종자이기 때문이다. 뭐, 의주석 이러는 거는 뭐, 별 의미를 두고 필요가 없어요. 해석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른바 출체란, 체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출체란, 앞에서 말한 것 같이 두 종류의 명언에 혼습된 종자를 명언석기라 하고 두 종류의 아견에 훈성된 종자를 아견석기라 하며 내지 선악의 업으로 훈성된 종자를 유지석기라고 한다. 그리고 종자의 현행을 분별하며 오직 종자는 현행이 아니다. 자, 여기 이제 얘기가 뭔가 하면은 명언 종자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유지 그러니까 명언석기 두 종류, 악연석기 두 종류, 유의석기 두 종류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한 행을 하거나 악한 행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마음에 저장이 되죠. 그 행위가. 그러면 그것을 유지석기라고 얘기합니다. 저장된 그건 또는 유지 종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상상으로 몸을 때려 부수고 없애고 하는 건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는가 하면은 제가 그 깨달음을 가는 길 책 보면은 아리아식의 그 수행의 기준이 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아리아식 무의식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 뭐 이숙식이기 때문에 상상은 몸을 때려 부수고 없애고 이러는 거는 안 좋은 겁니다. 불선입니다.
왜냐면 그것이 아리아시 저장이 되니까. 저장되는 거예요. 저장됐다가 이놈이 잠재적 성향인 채로 뭔가 마음에 영향을 줘요. 그래 한 번은 그런 수련을 했다가 사자와 하소연한 얘기가 뭔가 하면은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자기 부인을 폭행을 하더라고요. 때려 부수고 없애는 이게 종자가 심어져 있는 이것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전이 현상이 생겨가지고 때려 부수는 똑같은데 자기 마누라한테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주 이게 폭력적인 것, 아주 잔인한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무서운 거죠. 그건 아리아식의 특징인 겁니다. 예? 하지는 않았지만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어느 경우에 그런 말을 하죠. 그럼요. 아주 위험해요. 그 달라이 라마 스님도 그런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는가? 모기가 앵하니까 딱 때려 잡으려고 했어요. 연놈하고. 옆에서 그거 잡으면 안 된다. 말렸어요. 근데 말렸는데 모기를 안 죽였어요. 근데 이분에게 가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보가 있습니다. 죽이려는 마음, 의도가 생기기 때문에 이놈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뭐가 되는가? 유지석기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저장되는. 그런 그런 행위 하나하나가 전부 뭔가 마음이 다 이게 저장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 이게 잠재되어 언제가 막 딱 폭발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행한다. 종자가 현행을 한다는 거죠. 근데 종자의 현행을 분별하면 오직 종자는 현행이 아니다. 종자는 현행이 아닙니다. 종자는 그냥 씨앗으로 있는 거예요. 단지 인연을 만나야만 현행을 나타난다는 거죠. 저는 그거 실감해요. 왜 실감하는가 하면은 저는 평생 강사로서 강당에서 늙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강맥을 이었기 때문에 부처님으로부터 81대입니다. 제 강맥. 저를 그 강맥을 전수해 주신 분이 운자 성자 스님이고 운자 성자 스님은 그 위로 용호 스님입니다. 박한영이라는 용호 스님이고 용호 스님을 그 위로 쭉 가면은 백파성사로 해서 내려오는데 그 위로 이제 부처님으로 내려오죠. 그러면은 저는 평생 강단에서 학인 스님을 강의를 가르치고 평생 그것도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명상센터를 운영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희한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있는 거예요. 91년도에 제가 증강을 받았어요. 노스님한테. 그래서 강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는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겠구나. 오래 살지 못하겠고 이 생각을 했어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수행을 좀 해야지 하고는 이제 선방 간 준비를 했어요. 정리죠. 선방 간다 하는 죽으러 가는 겁니다.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도반이 와가지고 도반이라 해도 뭐 잘 아는 스님이죠. 도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남방에 가면은 부처님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속닥거리는 거예요. 그만 거기 딱 속아가지고 남방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도정 스님하고 둘이 남방 가게 됐습니다. 정화 스님이 잘 갔다 온다 내가 내 방치 줄게 이래가지고 그래 이제 가가마에 둘이서 이제 갔어요. 1년하고 한 달하고 보름돈 수행을 했어요, 사실. 1년 딱 되니까 노스님한테 전화와가 올라온더라. 자, 1년 됐다. 너 나하고 약속했지 않느냐, 올라온더라. 원래 정강해주면 떠나게 돼 있는데, 스님 1년 더 계십시오. 그랬거든요. 남방에 가서 견학 좀 하고 오겠습니다. 견학이 아니고 수행하는 건데, 그래가 딱 수행하면 너무 잘 될 때 오라 하니까 마음이 그래서, 보름을, 일주일을 더 버티다가, 또 전화 두 번째 와가지고 또 일주일 더 버티다가 너무 그때 공부 잘 될 때니까 어쩔 수 없이 노스님 부르니까 곧 따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6월 20일을 가가지고 6월 달에 갔는데 7월 달에서 또 보름 더 있었죠. 그러면 1년 한 달 보름 계산을 해보면 낮을 거야.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딱 송강사에 도착을 하니까 노스님 보따라서 앞을 떠나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강주 취임을 해야 되는데 또 그게 제일 문제가 또 생긴 거야. 가니까 학인들이 반대를, 우린 조계종이 종지를 따르는 종도들인데 이파산 나는 조계 종지에 안 맞다 반대를 또 무슨 그런 일이 재밌었어요. 그래, 아이고 뭐 나는 그 강조할 생각 없다. 난 다시 수행하러 간다 이랬는데 주변에서 말렸어요. 노스님 체면 있지 않아? 다 잘해 많이 좀 가면 되느냐고. 그것도 원수수도 붙들고 여기는 송강은 대안이 없기, 스님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결국 이제 그 사중에서 전국의 강사 스님을 초청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 거죠, 송강사에. 왜냐면 그때 뭐 송강 강원 이름이 없었답니다. 20명도 안 되는 인원이고 아주 군소 강원이었죠. 지금 제1강원입니다. 해인사보다 더 많습니다. 학인들이. 제가 강주 취임을 해가지고 학인수에서 100명이 넘어갔었으니까. 그러다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하다가 주위에 말림을 해서 또 10년 동안 이제 소임을 맡았는데 그때 딱 돌아와가지고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 내가 강사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센터를 내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딱 생각을 했는데 그 씨앗이 된 거예요. 얘기하자. 내가 강사할 게 아니구나. 이걸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10년 세월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동화사에 이제 원사 스님이 동화사 주지로 또 가시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동화사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화사 딱 옮기니까 또 바로 강주로 취임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2002년도 어디 갔는가 달람살라에 가서 또 수행을 했어요. 1년 동안 수행을 하고 딱 돌아오니까 또 안 되는 거야. 아니 당신 오시라 해놔놓고는 거기 아직까지 그 강사 스님이 자리를 안 내줬는지 뭐 이유인지 모르지만 나보고 용연사 주지를 하래. 용연사 주지를 하면서 이제 이 조건이 무리거든요. 그때 이제 자비수관 자비다선을 가르쳤습니다. 수련을 했겠지. 소임자들이 뭐 힘들죠. 지도, 전도, 이함이 그까지 해야 되니까. 나는 이 10원 한 장을 만진 적이 없어요. 주지 이름만 걸고 놓고 소임자들 다 알았다. 다 너희들이 내가 다 너희들 다 해라. 신도면 신도 다 접대 다 하고 또 불사는 불사들이면 재정권을 다 줘버렸어요. 다 하라고. 그래 일주일에 제가 하는 건 딱 2차례에서 법문하고 수행 지도하고 점검하는 것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1년하고 한 10개월쯤 지날 때 이제 10개월쯤 돼서 1년 10개월 때 그만두는데 1년쯤 지나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거죠. 동화사에 자리가 나온 거야. 자리를 옮기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난 이제 주지 그만둔다고 했더니만 수행한 사람들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수행하느냐고. 아니 우리는 어디 가서 수행하느냐고. 그래 스님 상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질 텐데 어디 갈 거냐고. 딱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땅 보러 다녔습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그때는 벌써 수행한 사람들 거쳐간 인원이 1000여 명이 넘었습니다. 1년 10개월에. 그래서 전부 다 그 공문을 보내가지고 협조 요청했죠. 그래 땅 샀습니다.
여기도 많이 도와주셨죠. 진유신보살은 제일 많이 도와주셨는데, 하여튼, 사고. 그러고는 이제, 2005년 12월 28일에 계약을 했어요. 예. 그, 우경 스님이 결정적으로 도움을 많이 줘요. 그거에 이제 땅 기운을 잘 아니까. 제가 조건을 2개 내셨어요. 주변에 걸리는 게 없어야 되고, 땅 기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땅 기운 나쁜 수행 못한다. 주변에 걸리는 게 있으면 수행 못한다. 땅 나온데 뭐 몇 개월 찾아다녀도 없어요. 안동까지 갔는데 없어요. 동화사에서 이 1시간 거리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 찾은 게 성주 거기인데, 그건 복덕방에 나온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땅 판다니까 한번 가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게 됐죠. 그래가 이제, 우경수하고, 여매하고, 나하고, 서있어요. 그 다음에 그 최중강이라는 그 사님하고, 또, 2사람 또 보살하고, 갔죠. 딱 보니까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다른 데보다도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약을 해가지고 했는데, 집을 짓게 뭐 하대요? 그런데, 봄에 2006년 봄에 돌려니 누가 3천만 원을 딱 들고 와가지고는 저희 남편 공도를 좀 지어주십시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게 무슨 인연인지 3천만 원을 받아놓고 생각을 해봐. 도대체 이걸 집을 지을 수가 있나? 그래가 집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 3천만 원 집 못 짓습니다. 센터를 하려면 제가 100평 정도 되는 선방을 지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60평 지었는데 60평 지으려니까 지으면은 어떻게 지을까? 3천만 원 좀 더 보태가 1억 2천만 원 해가지고 이 집을 하나 짓기로 하는 거죠. 그런데 1억 2천만 원으로 짓는 집이라는 게 그게 뭔가 하면은 조립식이에요. 얘기하자면 뒤에서 또 누가 반대를 하는가? 스님, 그렇게 지어놓으면 또 보수하고 그 돈이 그 돈이니까 반영구적으로 지으셔야 돼요. 그럼 돈을 적게 들이고 반영구적으로 짓는 방법이 뭔가 해보니까 밑에는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지붕을 하고 위에는 전동양식으로 짓는 게 돈 적게 들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다시 설계 변경해가지고 계약을 집을 짓기 시작했죠. 그건 돈이 안 되는데 이러니까. 또 옆에 또 그 사님이 한 번 부지끼니. 스님, 시작하면은 다 되니까 시작합시다. 그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된 거죠. 그렇게 3년 동안 건물 4동을 지었어요. 그런 식으로.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센터를 그렇게 집을 지으면서 계속 수련을 계속 했는데 그런 딱 한 생각이 센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생각. 명상센터를 내가 이거 건립을 내고 운영해야 되겠다. 내가 이 강사를 할 게 아니고 수행 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제가 그 미얀마 갔다 오고 또 달람살라에 갔다 오고 수행하고 이래 했는데 정화 스님 그런 이야기. 난 스님을 볼 때 강사인 줄 알았더니만 내가 잘못 판단했다. 스님 강사가 아니라고. 강사가 아니라고. 하여튼 재미있습니다. 이게 한 생각이 그게 씨앗이 돼가 그게 종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제 경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충무로에 이 센터가 있는 것도 그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 이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봅시다. 근데 만약에 그 그런 종자가 심해졌다는 걸 그소로 올라가면은, 사실 굉장히 고마워해야 할 스님이 한 분 있어요. 그 스님이 내 옆방에 사는 강사 스님인데, 지금 속퇴해버려 없지만은, 나를 모해해가지고, 나를 아주 곤란하게 하고, 그렇게 했던 스님. 예.
그래가지고 정신증이 고통이 와가지고 3년을 갔다가 아파하고 몸이 아프고 그때부터 뭐 힘들게 그래가 수행 그것 때문에 수행하게 된 인연이 돼요. 그래가 또 그래 연결돼 갔다. 야, 그걸 인연이라. 예. 그래 여러분 핍박당하고 안 좋은 것을 싫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그다음 봅시다. 상과의 출체를 말하면 자 출체라고 했죠. 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체를 드러내는데 뭔가 하면은 상과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뭐가 상과냐면은 여기 지금 보니까 이 과락하는 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과할 때 무슨 과 할 때 그거 어떻게 씁니까? 그 과자입니다. 예? 무슨 과 할 때 그 과자로 건치야 됩니다. 아마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봅시다. 출제 명은 섞인 오문 가운데서 오온 나왔죠. 한 개 나왔어. 가운데 일부 종자는 오온으로 자성을 샀는데 물의 종자를 제외하고는 종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오온에 포소됨이 같기 때문에 오온이 포섭돼. 종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종자는 어디에 오온이 포섭된다. 오온은 색수상행식이죠. 그 다음에 척의문 가는 것은 12처 18개 문입니다. 12처 18개 가운데 1분의 12처 종자 18개 종으로 자성을 잡는데 물의 종자를 제외하고는 온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럼 여기 뭡니까? 온 12처 18개 상과예요. 그래서 상과 본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가짜로 쓰면 좀 곤란하죠? 예. 이게 이제 제가 요걸 사실은 이걸 책을 할 때 한글 대장경이 번역된 걸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만 재번역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걸 알아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 뭐라? 시간도 됐고 질문 받고 너무 이게 길게 얘기가 얼마 못 나갔습니다. 좀 어렵죠? 예. 용어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곤욕스러워요. 예, 학인 스님들에게는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용어를 다 아니 그냥 넘어가죠. 아니 그렇죠. 쎄쎄 이렇게 제 가그사까지 다 드러내가면서 그러니까 이럴 수가. 다른 질문 없어요?